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4월 21일인데요. 오늘 수요일이고요. 제가 목요일이 돼서 새벽에 또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집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오는 길에 좀 잠이 들어서 차가 끊겼어요. 어쨌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참 감사하고요. 오늘 시장 어땠습니까? 오랜만에 깜짝 놀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글로벌 코로나 코비드 19에 대해서 재확산 우려가 글로벌로 좀 이렇게 확산되는 분위기, 그게 미국 쪽에서 여행, 항공, 크루즈 이런 기업들이 우후죽순 무너지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으악!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근데 제가 계속 특히 여행과 항공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기업들 바닥에서 조금 뭐 올라오는 와중에 이게 정말 경기 회복과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면 이런 기업들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오히려 올해 실적은 사실 숫자가 나오기 매우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드리면서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노열 캐러비안 크루즈, 그죠? 대표적인 뭐 크루즈 비싼 그런 어떻게 보면은 여행 업종이라고 봐야 되는데, 많이 올라왔죠. 코로나 이전까지 급등을 했었지만 결국엔 다시 최근에 들어서 이 코로나 재확산 우려, 그리고 미국에서의 어떤 통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경기에 대한 결국 회복에 대한 신뢰감이 최근에 들어서 다시 좀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지표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물가 지표, 고용 지표 너무나 좋았잖아요. 오늘 EM텍 같은 경우 어땠죠? 시장이 무너지는데 불구하고 어제 물론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연이어 이틀 급등하는 모습 보였어요. 자,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 SK 이노베이션 자회사죠. 이게 다음 주에 청약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공모 자금이 미리 들어온 걸까요? 오늘 증시 예탁금이 사상 최대, 어제 원래 19일 기준으로 이게 75주는 사실 20일 기준이거든요. 보통 하루 좀 늦춰서 반영이 되는데 19일 기준으로 69조까지, 뭐 최근에 이삭 엔지니어링이랑 해상 PTC 이런 것도 경쟁률이 정말 높았고, 그게 공모를 납입했던 청약 자금이 환불되면서 좀 일시적으로 늘어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아직 SKIT가 그죠? 이게 2차전지 관련주로 어쨌든 시장에서 상당히 핫하게 대역급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아직 공모 청약이 아직 시작도 안 되는데 자금이 미리 들어왔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증시 예탁금이 75조. 어제 제가 손바뀜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오늘 개인들이 정말 오래간만에 3조를 샀습니다. 3조. 코스피랑 코스닥을 3조를 샀는데요. 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코로나 19, 그죠? 코비드 19 재확산 우려의 하락. 미국 증시가 좀 하락하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아침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먼저 좀 때려맞은, 우리나라는 사상 최고가를 종가승을 했지만 니케이 같은 경우는 2% 하락을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니케이가 또 2% 가까이 하락. 이틀 동안 4%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 증시보다도 더 하락률이 높았고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인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 올림픽 같은 경우 이미 코로나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지연이 돼서 올해는 그래도 준비를 다시 해가지고 회복되지 않겠냐, 뭐 백신도 나왔고 이런 이슈가 나왔었는데,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도 다시 매우 급증하고 있고,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 입장에서도, 물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률이 워낙 월등히 올라가면서 확진자가 줄어드는 모습이지만, 뭐 브라질, 남미 뭐 이런 국가들, 그리고 한국만 해도 오늘 700명대가 또 나흘 만인가 넘었잖아요. 이런 우려에 하락했다기보단 증시가 그런 우려 속에 도쿄 올림픽을 치를 수 없다는 그런 악재가 니케이 증시에는 더 반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런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소식을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골드만삭스에서 자율주행 반도체 시장, 그죠? 뭐 이게
차량용 반도체 NXP부터 해서 르네상스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 그리고 지금의 엔비디아, 그죠? 엔비디아 그리고 인텔 이런 기업들을 언급하면서 2025년까지 현재 21년에 자율주행 반도체 시장의 그런 시장 규모가 5배 이상 성장 전망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반도체 쇼티지가 되게 불거지고 있는 입장에서 자율주행 반도체 사실 애플카도 원하고 있고 지금 뭐 구글 그리고 웨이모 여러 가지 현대차 그룹도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전기차를 선도하는 테슬라까지도 이거 되게 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 얼마 전에 레벨 3 정도 3에서 4 정도 단계의 자율주행을 공개했지만 운전자가 없이는 사실 쉽지 않은 거고 완전 자율주행은 아닌데 결국에 25년 이후에는 테슬라가 지금 추진하는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완전 자율주행 최소한의 레벨 5 이상의 그런 자율주행을 원하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역시 전장용 자동차 이런 쪽에 대해서 반도체 시장이 정말 커질 수밖에 없고 단순히 전기차만 커지는 게 아니라 전기차와 자율주행을 이제 묶어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어땠습니까? 약 1.4% 이상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도 약 1% 가까이 하락했는데 오늘의 매도 주체는 외국인이라고 뉴스에서 표현됐지만 사실 외국인 기관이 거의 반반 1.5조 원씩 던졌습니다. 그죠? 외국인이 1.4조 원, 기관이 1.5조 원, 합이 약 3조 원 가까이 던졌고요. 그걸 누가 다 받아냈느냐? 개인이 다 받아냈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스닥이 강했었는데 오늘 코스닥은 강했냐? 물론 코스피보다 강했죠. 코스피가 1.5%, 코스닥이 약 0.97% 빠졌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강했냐 이렇게 표현하면 연기금, 이 연기금의 전략적 자산 배분 비중 코스피는 오늘도 3천억을 팔았고요. 그 와중에 오늘같이 시장이 하락하는데 코스닥은 여전히 담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종목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2011년에 저도 이 종목 가지고 좀 재미를 봤었던 건데 그때 당시에도 역시 태국에서 천연 고무 가격, 태국의 천연 고무 가격 보통 체크하고 고무석유 화학 같은 경우엔 상당히 고 주가가 움직였었는데 지금도 반도체뿐만 아니라 천연 고무도 쇼티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부활한 실적주 고무석유화학 오늘같이 하락장에서 정말 또다시 지난번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정말 강했다. 오늘 EM택은 어땠죠? 어제 바이든이 니코틴 감소 정책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다 실적까지 받쳐주다 보니까 상당히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올라가고요. 오늘 공모주 두 개가 있었죠. 그죠? 첫 거래일 해성 TPC랑 이삭 엔지니어링. 공모주 첫 거래일 해성 TPC는 상한가로 그죠? 따블의 상한가. 점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점상은 아니죠. 따상이죠. 따상과 이삭엔지니어링도 원했는데 그건 안 되는데 어쨌든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공모주 이삭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일반 청약이 2,000대 1인가요? 그죠? 청약 경쟁률도 어마어마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증시 예탁감을 계속 더 이끄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탁금 사상 최대치 75조 원, 하루 만에 6조가 늘었고요. 다음 주에 SKIET, 그쵸? 요거의 대여급 공모에 미리 들어온 자금이 일부 있을 것도 맞겠지만, 다음 주 거를 뭐 전날만 입금해도 되는데 미리 들어왔다는 거는 증시에 대해서 좀 최근에 뭐 비트코인 이런 여러 가지 수요도 있는데 증시로 좀 더 개인들이 더 1월에 힘들었던 개인들이 나갈 분은 나가고 지금 전고점을 향해 온 입장에서 최근에 중소형주 뭐 반도체, 헬스케어 이런 업종 좋았는데요. 사실 그걸 사기보다는 다 잠시 증시가 좋아진다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흘러나오면서 또 동학개미들이 슬슬 흘러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늦게 들어와서 좀 지쳤는데 HTS 바로 보고 시장 판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7조, 코스닥은 약 12.6조, 거래대금이 30조 가까이 됐고요.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하락했다는 거 안 좋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계속 쉬지 않고 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RSI 지표 가열 국면에 좀 접근했다. 코스피 말씀드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 더 그렇다고 했는데요. 그죠? 아직까지도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5일선 받았지만 가열 지표가 사실 여기서 급등하지 않고 그냥 가격 조정 없이 행보만 해도 RSI 지표는 충분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고 저도 있고요. 업종별로 보면 오늘 사실 특별히 살펴본 거 없었어요. 코스피도 지금 종이목재 업종만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음식, 담배, 출판, 맥제가 일부 업종이 강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약세다. 근데 최근에 강했던 반도체, 제약 많은 조정이었냐? 다른 업종에 대비 오히려 강했으면 강했지 조정이 세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의약품은 오히려 0.54% 오히려 대형주 그죠? 삼성전자 비롯해서 대형주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수급을 보면 거래소 2조 7천억, 코스닥 2,600억. 기간은 엄청 팔았죠. 근데 이 금융투자 차익거래 의미 없고요. 요게 연기금이 주체였다. 코스닥은 근데 샀다. 요거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팔았냐? 뭐 혹자는 테이퍼링 이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는데요. 그냥 단기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환율이 좀 원화가 약세로 그쵸 달러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어제 대비 6원 정도인가 올랐나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뭐 지금 코로나 확진 때문에 니케이 증시도 안 좋고 바스켓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한국 시장이 안 좋아서 발을 빼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오늘 바스켓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변동성 지수 어땠죠? 제가 슬금슬금 올라올 것 같다 했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쭉 주구장창 내리면서 지수는 이렇게 올랐는데 계속 이게 야금야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RSI 지표나 이런 변동성 지수로 봤었을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고점에 다가온 만큼 가격 조정을 좀 이뤄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종목 살펴볼까요? 뭐 대형주 살펴보면 학대 안에도 보시면은 SK 그리고 어제 효성 3인방 얘기했었는데 효성 지주회사 홀딩스 오늘 완전 강세였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효성 3인방 또 강세였네요. 효성화학은 7%, TNC는 3%, 첨단수제 1%. 이러니까 지주회사 아닌 이게 어제 말씀드렸지만 효성이나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구경제에서 신경제로 넘어가면서 효성은 수소, 하나는 이제 UAM이나 위성, 그죠? 우주산업 이런 쪽으로 지금의 당장의 어떤 숫자에 대한 가시화는 보일 수 없겠지만 시대가 원하는 그런 신경제 산업으로 발돋움을 새로운 경영진들이 그죠? 새로운 오너 경영진들이 정말 잘 준비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되게 핫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고무석이 어떻습니까? 아까 천연고무 가격 말씀드렸는데 오늘 5%나 급등했고요. 28만 2천 원이에요. 이게 아까 제가 월봉으로 잠깐 보면은요. 2011년에 제가 재미를 봤었거든요. 이때는 뭐냐면 차하정 그죠? 금융위기를 겪고 2010년부터 쭉쭉쭉쭉 실적이 좋아지고 천연 고무 가격이 올라오면서 금무사학이 정말 실적이 좋으면서 이렇게 올랐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남유럽 위기 터지고 뭐 미국 신용 강등이 있으면서 이때부터 무너지고 뭐 자문응랩 이런 것들이 망가졌던 시기였는데 지금 이때 고점을 넘어갔고 1분기 영업이익만 5천억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OP가 5천억에 계속 꾸준히 고무도 슈티지라고 치면은 지금 시가총액 8조 5천억의 금무석유가 5천억 곱하기 4분기 하면 약 2조죠. 2조 영업이익이 2조 가까이 올해 예상된다고 쳐도 8조 5천억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게 싸냐 비싸냐 이런 논리를 접근하면 시클리커 업종에서 실적이 받쳐주니 여전히 저평가 국면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서 비싸다 주가가 안 올라서 싸다 이런 논리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시장을 판단하고 종목을 판단할 때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없이 그냥 주가가 단기 전에 많이 올랐으니 이건 비싸 주가가 안 올랐으니까 이건 싸 그리고 PBR이 낮으니까 이건 저평가주야 PR이 높으면 고평가주야 이런 논리는 시장이 지금 그죠 과거와는 너무 많은 다르게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오늘 웹툰 관련주 DNC 미디어 키다리는 시장 대비 강했고요. 게임 중에 유일하게 컴투스 소포 강보합을 보이지만 의미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여행 그죠 카지노 이런 관련주들 많이 급락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오늘 화장품이랑 항공주, 여행주 이런 쪽 우리나라가 미국 대비는 선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2차전지, 친환경 이런 쪽에서는 역시 효성이 돋보였다. 헬스케어 어땠습니까? 헬스케어 아까 헬스케어가 의약 업종이 별로 안 떨어졌다고 했는데 셀트리온 3인방에 대해서는 그죠?
코로나 관련 이슈가 있으면서 급락을 좀 많이 했고요. STFM의 최근에 CMO 기업, 뭐 모더나, 뭐 LNP, mRNA 방식 뭐 이런 거 중장기적으로 더 좋게는 보지만 좀 단기적으로 너무 단기간에 급등했던 이유가 오늘 책 실험 물량을 많이 나오게 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종근당은 뭐 의약품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6% 급락을 했고요. 최근에 강했던 녹십자 관련주들도 급락을 했습니다. 오히려 한미 사이언스는 오늘 급등을 했네요. 이거 스푸트니크 때문일까요? 글쎄요. 어쨌든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고요. 반도체 여전히 강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파란색이 반, 빨간색이 반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 후공정 업종 하나마이크론, 네페스 이런 종목들 강했고요. 그죠? EUV 관련주, FSD도 시장 대비 강했고, 뭐 반도체, 테스, 테크잉, 그죠? 한미 반도체, 파크 시스템스는 지난번 고점을 거의 또 다시 다가오는 모습, 삼성전자양, 그쵸? 장비주, 원익 IPS, 하락한 종목도 물론 많았지만 상승과 하락을 꼭 비교했을 때 시장 대비 하락했냐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핸드셋 쪽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늘 어려웠고요. 자율주행 관련 반도체 그리고 5G나 우주 관련 쪽도 상당히 좀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자,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코스피 1% 이상 코스닥이 1% 조정 받으면서 또 주변에서 힘들어 막 이런 소리 들리는데 그동안 시장이 오를 때 그죠? 장구가 안 드신 투자자분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때려 맞으니까 더 때려 맞아. 이거는 정말 종목이 잘못 투자되고 있다는 걸 저는 보고 있고요. 좀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한번 본인이 어떤 투자를 지향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실적 장세에 대한 컨센은 여전히 너무 좋고 오늘 예탁감 75주까지 늘었는데 유동성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19로 인한 조정이라기보다 저는 단기 전고점에 대한 코스피 부담과 단기 가격에 대한 코스닥 같은 너무 빠르게 올라온 거 그런 것들이 좀 쉬어갈 때가 아닌가. 그래서 차익 실험 물량이 좀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의 손바뀜 수급이 오늘 어제 뭐 하루 만에 외도 글쎄요 연속성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아까 얘기한 겁니다. 금호석유, 이엔텍, 뭐 반도체, 자율주행, 칩셋 미디어, 효성 3인방, 거침없는 질주 등 여전히 시장의 유동성이 이것들을 끌어올리는 건 맞지만 그 끌어올리는 동력은 결국 기본 바탕인 실적, 펀더멘탈이라고 보고 있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 1분기가 아니라 2분기, 3분기까지 기대되는 관련주다 보니까 오히려 1분기가 좋고 피크아웃 치면은 주가는 떨어질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게 현재 주식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백신 접종률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신규 확진자 일주일 평균 6만 명을 다시 상회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매우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러면서 여행금지국을 95개국으로 늘리고 그러면서 여행, 카지노, 특히 항공업종이 제일 타격이 있죠. 여행과 함께 이게 밤사이 급락을 했는데 국내에서 여행 관련주들 실적이 올해 힘들다고 지속 아까 말씀드렸다고 또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많이 떨어져서 싸다고 생각하는 거랑 그죠? 많이 올라서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식 투자를 하셔야지 주식으로 돈을 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접근할 종목 이런 것들 아닌 종목을 잘 구분해야지 시장을 충분히 아웃퍼폼 할 수 있고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고 오늘같이 일부 조정이 나와도 충분히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투자가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주식 투자로 충분히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고 건전한 투자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이런 컨텐츠적인 힘이 되오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